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 경제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귀한 발언을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거제시 민간 위탁관리 공용주차장 사업, 거제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고현항 항만 재개발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님, 문화관광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님 발언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는 거제중앙로와 서문로의 노상 공용 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내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 과거 주차 요금 징수 시 발생했던 징수자의 무단 횡단 등 교통사고 위험 유발 해소와 모호한 기준의 주차 요금 징수에 대한 시민 불만을 완화하는 등 노상 공영 유료 주차장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편의 확보에 의지를 보여주는 우수한 행정 사례라고 보여지며 해당 시스템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민간 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 및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실태,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그 공용 주차장은 3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2개는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고 3개는 이 수익성이 없어서 무료로 금년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차고지는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조례에 주차장 민간에 위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그분들의 어떤 그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고 위수탁 계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서에도 그 예상 수익 산정 시 시간당 평균 주차율은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현재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수원시하고 충남 정평군에 여기 보면 기준이 이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은 주차장 회전율을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 봐서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수원시에 보면 이 산정할 수 있는 산출 기초가 1인당 주차 면적 곱하기 인접지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평군도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전 주차장 회전율 대신에 하나 요율로 이제 해가지고 수원시는 1000분의 25, 청평구는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는 주차장 회전율보다는 우리가 요율로 1000분의 20을 하든지 20에서 30 사이로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면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데는 또 다르게 지금 산정하는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조례 개정 시 그 전에 명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수탁자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계약 해지를 한다고 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해지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2020년도에 4개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주차 요금 문제 때문에 뭐 시간하고 요금하고 안 맞다는 뭐 그런 시비인 걸로 알고 있고, 주차 요금 시비가 붙으면서 어떤 이제 친절 문제까지 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4개소에 대해서 2021년도와 22년도, 2020년도는 계약 해지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와 22년도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우리 거제시 공영주차장 미수탁 관리 계약서에 그 관리자의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자의 의무도 잘 네. 지켜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민간 위탁 공영주차장의 재정 누수 및 부패 방지를 위해 2016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 권고 등에 의하면 주차장 관련 조례상의 위탁료 예정 가격 산출 기준을 명시하고 이미 설치된 차량 인식 감지기 또는 현지 출장하여 일정 시간, 3, 4시간을 동안 차량 대수 및 주차 요금 등 수익금 파악 분석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위탁료 예정 가격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게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례에 구체화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명시가 안 돼 있고 계약서에 되어 있고 사실 산정도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거기에 그 표준 그 내용에 보면 거기에 주차장 회전율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가 그렇게 회전율을 넣은 것은 그런 걸 따르지 않았나 싶는데 그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그 위탁료 산정의 그 명확한 산정 기준이라든지 또 관리 감독 기준이라든지 이걸 명확히 조례에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례 개선 검토를 통해서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 위탁 차고지가 없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차고지가 지금 그 차고지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을 말씀하시죠. 화물 주차장 말고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통 차고지라고 합니다. 예. 민간 위탁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공영. 그 고현 중앙 주차장, 그다음 옥포 국제시장 주차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고현 시장에는 우리 경제국에서 우리 시장 전통 시장과 관련된 부속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이태열 의원께서 질문을 하십니다만은 우리 그 주기장 화물 주차장은 사업용 주차장은 지금 사고기에 곧 준공을 하게 될 겁니다. 90명 이상의 그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금년 한 8월 예, 8월 정도. 8월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건설기계 주기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이태일 의원께서 그 조례 제정도 하고 또 내일 시정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지금 오비 거기 매립지에 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임시 거기하고 또 고인항 메레반 부분에 그 부분도 활용하려고 내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지역에 여러 적재한 곳을 화물 그 주기장으로 건설 기계 주기장으로 할 곳을 우리가 용역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조례를 통해서 건설 기계 등 화물 자동차 공영 주기장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산 등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 주차장의 위탁료 예정 가격 산출 관련 개선 대책과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 위탁관리 수탁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 종합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발언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29개 부처로 민간 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중 보조금의 부정 사용 및 집행 적발 건수가 1,865건이었고 금액은 314억에 달했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은 572건, 15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 공직자들께서는 보다 청렴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일체 감사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민간단체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시가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모 절차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공모를 하고 1차적으로 그 사업 탄산 등을 조사를 해서 저희까지 오면 그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부 그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된 공모 절차 없이 또 지원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그 외에는 우리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의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은 일단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이나 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은 올 2월달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보조금 단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달에도 우리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별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달에 그 지방보조금 보태미 이 시스템이 개편됨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그 지침서를 준비를 내려보내고 거기에 따른 그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면서 그 보조금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서 중에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 없이 지정된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지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는 그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첫 번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두 번째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네 번째가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서는 해당 지방보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섯 번째가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그래 5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지방보조금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2를 전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 개통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나라 도움하고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됩니까? 지금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은 그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부터 시행되는 보탬이는 그 순수 지방보조금 사업, 즉 시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가 매칭되는 사업을 모두가 이 시스템에 포함되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기존 우리 시스템은 보조 사업자에게 선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 경빙 서류에 받아가지고 정산하는 행태였습니다. 거기에서 뭐 부정이라든지 잘못된 그 자금이 집행된 걸 환수하는 경우였는데 지금 개선되는 상황은 일단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선정빙 후에 이제 교부를 하는 경우인 그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자체 명의의 그 전용 계좌에다가 돈을 일단 주고, 그다음에 그 사업 시행자가 이러이러한 돈을 썼다고 입력을 하면은 적합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가지고 적법하게 집행됐다 하면 돈을 교부하는 형태로, 건별로 교부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전에는 일괄 사업단체에 몽땅 주가지고 남들은 이제 된다 안 된다 정산하는 경우인데, 이번에 건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형 사업인 경우에는 여러 사업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좀 보조금 관리에 좀 효율적이고 좀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건 바이 건을 통해서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제시 비영리 민간 보조 사업비를 지급받은 단체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르신들 단체들도 적지 않고 젊은 세대가 아닌 중장년층이 이제 보탬이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이제 사용 숙지법부터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실 예정입니까? 예,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보조 사업을 지급하는 게 순수 시비 사업이 274개 사업에 149억 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이 이제 매칭 사업이 373개 사업 933억 원 해가지고 647개 사업에 1,082억 원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어르신이나 좀 중장년층에 대한 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행자부에서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업무 대행자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고 하고, 업무 대행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외에 민간 기관에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너무 복잡한 걸 좀 이 시스템 자체는 좀 간소화해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컴퓨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전산 교육장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행자부에서도 한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업무 협약을 쪽에서 한 지자체별로 한두 명 정도를 파견을 해가지고 보조 사업자별로 뭐 1대1이든 좀 단체로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숙지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부는 지난 13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해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도도 우리 거제시도
이에 맞게 발빠르게 거제 시민의 투명성 강화 대응 전략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계획에 의하면 2025년 6월 4단계 사업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거제 시민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을 통해 우리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해양 시설 현대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해양 관광 도시 조성을 바라는 거제 시민의 수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항만 시설 활용과 함께 다양한 자족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울뿐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고현항 항만 재개발 추진 현황과 항만 시설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2015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해서 공사 계획상 4단계로 나누어서 약 59만 9,284제곱미터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 2단계 공사는 완료됐고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단계 공사인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지난 4월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 시설은 여객 시설 부지, 마리나 시설 부지, 물양장 및 해양 파출소 등이 있으며 준공 이후에 소유권은 해양수산부로 기속되며 관리청은 경상남도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1단계에 포함된 물양장과 해양 파출소는 2018년 10월에 준공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며 여객 시설과 마리나 시설은 아직 사용 계획은 없으나 향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3단계 공사 준공 전에 가칭 고현교 체육공원, 근린공원 등 우리 시로 이관될 시설물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합동으로 사전 점검해서 시설물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고현항 항만 재개발에 대한 거제시의 역할과 사업자 간 업무 흐름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인 빅아일랜드 인 거제 PFV 주식회사는 법인세법에 따라 2013년 4월에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입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공공출자자로 자본금의 약 10%인 2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최대 출자자인 부강종합건설은 115억 원, 전략출자자인 DL 주식회사는 20억 원, 재무출자자인 KB부동산 신탁 등 4개 회사가 45억 원을 출자해서 현재 자산관리회사 AMC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출자자인 우리시는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 보상 및 민원 처리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최대 출자자인 부강종합건설은 인허가 관련 업무,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용역사 선정, 토취장 확보, 토지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전략 출자자인 DL은 공동주택 용지 매입 및 개발, 재무 출자자인 KB부동산 신탁은 신탁 업무에 대한 자문 용역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전에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완료 이후에는 거제시의 추가 업무가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교육 예, 고현교 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지가 또 이제 거제시로 또 편입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개발 이후에 인수와 관련하여 사전 관리 목록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본 사업이 전체 부지가 아까 59만 9천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 60만 제곱미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53.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이 거제시와 해양수산부로 귀속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한 80% 정도 되는 공원용지, 그리고 녹지, 공공용지, 도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부서에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해서 그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원 부지나 체육 시설이 있을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인수 받고 나서 바로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충분히 그 사전 협의를 통해서 또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하고 인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주 간선도로 거제대로의 공사 소음 저감 장치로 설치된 가설 방음벽이 현재는 공동주택 방음벽 울타리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거제대로변에 이 방음벽으로 인해서 소공원의 진출입이 불편하고 공동주택 전용 공간으로까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사업지는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2015년 4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의시에 주거지역, 공동주택지역 도로교통소음 저감 대책으로 거제대로 저소음 포장, 건축선 이격, 방음벽 설치가 반영되어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서 현 위치에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방음벽 뒤에 있는 소공원은 유로 아일랜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 사업 시행자인 DLENC에서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한 부지와 그 주변에 있는 완충 녹지를 합한 공간입니다. 작년 5월에 이 소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해서 우리 시로 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 소공원이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3단계 공사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우선 인근에 있는 소공원과 경관 녹지, 완충 녹지 공사를 해서 진출입을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2022년 7월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조기 개방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면 소공원이 양쪽으로 공원과 녹지가 연계되어 있는 개방형 공간입니다만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 방음벽 때문에 주민들이 제대로 그 공원을 이용하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진출입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시의 부지로서 공원 녹지로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안내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국장님 발언 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중 초기 환경영향평가서 2014년도, 2015년도와 다르게 시행되어진 공동주택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가로변은 탑상형 타입이나 2018년 건축 허가 시행된 L1 블록 배치는 판상형 타입으로 변경 허가가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도면 2번 도면을 좀 한번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번에 도면에 보면은 대림 1단지의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에 건물 배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위원님 보시면은 정확하게 요즘은 이제 판상형과 탑상형이 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원래 판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루 5차나 고루 6차처럼 1차를 한 일자로 이렇게 패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탑상형은 유림 노리웨이처럼 그 승량각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환경영향평가 책자에도 보시다시피 저거는 반반 복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게 탑상형이라가 판상형의 부분에 대한 복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처럼 시공이 되어 있는 게 3번 도면 한번 3번 도면을 보시면은 환경영향평가 책자와 비슷하게 지금 복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동수도 8동에서 7동으로 줄어져 있는 부분에서 세대수도 1350 세대에서 잠시만요. 1358세대에서 1049세대만 시공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이야기되어 있지만은 모든 것은 우리 그 지구 단위 부분에서는 그 도시계획 그리고 경관 건축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심의를 통해서 건물의 형태, 색채, 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승인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판상인과 탑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완화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공동주택 건축 허가 시에 환경영향평가서와 다른 건축물 배치와 관련해서 시민공람이라든지 소관청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건축 허가 시에는 시민 공람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적에 주민 의견 청취기간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취를 통해서 지구 단위를 했고, 지구 의견을 수렴한 부분에서 의견이 있었다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 단위의 반영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 공람을 누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초기에 그 지구 단위 할 때 의견 청취 부분이 있었을 거고 주민 그 의견 청취가 청취로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중간에? 주민 그러면 그 의견 청취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공동주택 할 적에 주민 청취 부분에 대한 건 내용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받지는 않고요. 이게 지구 단위 할 적에 시민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건축 심의 시 때는 건축 허가 때는 시민 공람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호원 부지 기부 체납에 따라서 예. 인센티브로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용 승인된 공용주택 단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용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던 게 사업자가 공동주택 부지 3,540제곱미터 약 1,070평을 그제시에 기부 체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계법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기존 용적률 210%에서 상한 적용률 232%까지를 적용해서 이게 사업 승인이 나갔던 부분이 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도면 5번을 좀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의원님 5번 내용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 용적률은 210%입니다. 210%인데 허용 용적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센티브가 옥상 녹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0.56%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한 용역조에서 지금 기존 아까 3,540제곱미터 부분에 대한 거 자기 땅을 기부 체납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한 용적률 그 공식에 의해서 적용을 시기 보면은 232.03%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231.63%에 대해서 용적률을 적용시켜서 인허가를
해줬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설명하시는 부분이 그 우리가 고현항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 제 예. 8조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그 지구단위 우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46조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잘 맞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맞게 적용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준 용적률 210%에다가 예, 허용 용적률을 추가를 했고 예. 그 상한 용적률 안에서 각각의 수식에 맞게 기입을 했을 때 232%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아무 이상이 문제가 없습니다. 없었다. 이렇게 예,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관련해서 옥상 녹화가 예, 그 원래 예정하고 있는 게 그 1387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 지켜졌습니까? 예, 지켜져서 준공거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 진짜 이 자연 그 녹화 면적이 이만큼 되는지 꼭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 환경 침해 관련해서 통경 침해 관련해서 최종 조망점 선정 시에 우리가 조망점 8개를 언급하고 있다가 버스 터미널 위치에 조망점 하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의원님, 이것도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6번 자료 좀 내주시면은. 의원님, 저 6번 자료에 보시면은 환경영향 평가서 상에 제일 처음에는 예비 조망점 해갖고 저희들 10개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권 분석과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는 저 책자에 보시면은 11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망점이 7개입니다. 그 8개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 고해낭 터미널 부분에 대한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자에 보시면은.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통해서 지구단위 할 적에 경관 심의를 통해서 할 적에도 저희들이 경관점에 대한 예비 조망점을 12개소를 먼저 지정을 했고 그 중에서 최종 전문가들이 6개 지점의 조망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지구 단위를 통해서 경관 심의를 해서 인허가를 나갔던 부분들인데 조금 미약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7개소였는데 실제 할 적에는 6개소 정도에서 최종적으로 12개소를 준비했다가 6개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구 단위 심의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한 개소 일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 쪽에서 검토하면서 좀 한 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망점을 결정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최종 조망점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예. 우리가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라든지 예. 기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제도의 퍼스트 인프레션 초기 처음에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을 바다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예.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이 안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왜 거기가 빠졌나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결국에는 관련해서 통경축이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서 책자에도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까 방음벽 부분이 있었고 서쪽 도로변에서부터 직각으로 배치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직각으로 배치됨으로 인해 갖고 통경축이 열어지는 부분이 서쪽과 동쪽을 여는 부분이 되고 남북으로는 그 통경축이 중앙 쪽에만 놓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유독 지금 고해낭 터미널 쪽에서 바라보는 쪽에서는 보면은 성벽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으로 좀 옮겨서 보면은 통경축이 열려져 있는 부분이고 저쪽에 장평에서 보면은 실제 도면 4번 도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통경축이 그 장평 쪽에서는 서쪽 동쪽으로 통경축이 열려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이제 12개의 이제 그 조망점 중에 예. 현장 답사라든지 기타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 실제로 봤을 때 남북보다는 동서 네. 부분이 더 다른 조건들을 많이
그렇죠. 받기 때문에 환경영향 동서로 평가 책자에 예. 준해서 건물 배치를 가다 보니까 통행줄이 열리는 게 남북보다는 동서가 동서. 맞다라고 판단했던 그래서 부분입니다. 그 동서를 예. 기준으로 각도 30도 이내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지금 들어간 거라고 예, 보면 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기본 계획 및 공유 수면 매립 등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조감도와 예. 환경 영향 평가의 내용을 반영한 최초 공동 주택의 배치 형태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처음은 거창하게 시작되었으나 실상은 초라한 용도 삼이가 되지 않도록 예.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퀄리티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이 사업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또한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산업경제국장님한테도 경제산업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제대로변 방음벽 기준 뒤쪽 땅은 시유지나 아파트 부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명백한 시부지라는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조치 부분도 경제산업국에서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에서도 필요하다면은 같이 힘을 보태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장님 발언들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 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초기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주 사업에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지, 사업 예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제도들은 없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거제시 100년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과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처음 인선 8기 제일 먼저 추진했던 부분이 조직 개편과 더불어 100년 디자인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 당시에 많은 설랑설레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오해와 또 우려, 염려, 기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제가 그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대 이때까지 제가 거제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도시 계획부터 이때까지 모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공유의 공공 용지 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과연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5년에서 10년에 입안을 하고 있지만 그 도시계획대로 과연 우리 거제시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행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더 많았는 것을 제가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는 또 그리고 시민들이 다 납득이 가고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거제 시민뿐만 아니고 전문가 단체들과 또 전문가들과 또 여러 가지의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들을 다 힘을 빌려서 우리 앞으로 거제의 미래에 대한 먹거리뿐만 아니고 나중에 삶의 질까지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하고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 밑그림 위에 이제는 도시를 계획하고 행정을 이제는 좀 행정이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어떤 시장이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민선 8기가 아닌 9기, 10기 때도 이게 또 가장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연속성을 저희들이 이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잡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1년이 지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한 지가. 그리고 많은 지금 토론회를 많이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진심 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거제시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사업, 거제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고현항 항만 재개발 추진 현황 및 항만시설 활용 계획 등은 장기적으로 거제시 100년을 디자인해 나가는데 반드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공영 주차장 인프라에서부터 대규모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까지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의 경우 사업 내역과 지급 내용, 절차를 명확히 하여 거제 시민의 중요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속에서만 사회 질서 중심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justice,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의의 한자 뜻을 해석하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즉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함을 뜻합니다. 거제 시민들이 100년을 디자인하는 거제시의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 기타 행정 서비스 및 업무 흐름들이 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내부 감사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므로 제가 한두 건, 또 이건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건우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이건우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 중에 우리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예. 공공시설물이 100% 중에 80%가 향후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 시설- 민간 위탁된 거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우리 고인아. 제가 제가 예. 선대를 잘못했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예. 예,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제가 국장님 선을 잘못했네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공시설물의 100% 중에 80%는 향후 우리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면적으로 보면은 80%가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간단하게 할게요. 네. 그러면 80%를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관리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관 받은 그런 그게 있습니까? 현재 이관 받은 시설은 그 사용 전 승인을 받은 공원 약 한 공원과 완충 녹지 합해가지고 한 6,800제곱미터 정도, 예, 그 정도가 우리가 관리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아파트 앞에 있는. 예. 예, 체육시설은요. 나머지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제시가 이관 받으면 나중에 모든 관리는 우리 거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 예산이 많은 낭비가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챙겨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성훈 국장님. 예, 안녕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우리 방음벽 설계가 돼 있죠. 설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이나게. 예,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은 게 인센티브가 아닌 사실은 건폐율을 용적률을 상향시키 주문해서 네. 그 받은 거 당연한 일이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원 자체가 우리 시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우리 김영구 의원이 질의했듯이 그 방음벽이 예, 지금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방음벽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 설계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지금 방음벽 자체가 우리 시부지 너무 땅 앞에다 방음벽을 가로막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법률이 적용되는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예. 과연 설계가 먼저냐 아니면 인센티브가 먼저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예. 다음은 양택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시민들과 이주민 여러분께 마음에 불편한 드린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보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등 거제 둔덕 동부 남부면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의원 양태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거제시가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및 2017년 9월 집중호우에 따른 회전지구 주택 및 도로 침수 피해에 따른 방제 계획의 필요성이 되도록 진행 중인 거제 이룸면 회전지구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비롯한 집행부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거제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 대로 놔주시고.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인사 끝나고 나오던 발언. 네. 네, 반갑습니다. 최성환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시정 질의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크게 길게는 하지 않고 다들 오후 시간에 힘드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제시 이룸면 지세포리 639번지에 현재 회전지구 저류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왜 중단이 됐습니까? 지금 현 상태를 한번 설명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작년도 9월 예. 태풍 힘난로 때 비로 인해 143mm 정도 비로 인해 가지고 예. 지금 저루조 구조물이 부상돼 가지고 떠가지고 깔아앉으면서 구조물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국 토목학회에 구조검토 의뢰를 한 결과 구조물이 심각하게 하자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3사 즉 설계사, 감리사, 네. 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뭐 공사 중지돼 있고 뭐 여러모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근데 회전지구 저류 시설을 추진 경위와 예. 사용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입지 조건하고 그게 과연 그 저류조가 필요한지 그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추진 경위와 목적은 저희들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012년도 9월 달에 태풍 산바가 왔을 적에 주택 침수가 49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집중호우 시 주택 침수 63개 동과 농경지 침수가 7.5헥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수 예방코자 저희들이 2018년도 9월에 2018년도에 행안부에 우수 저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2018년도 9월 10일 날 최종 선정돼 가지고 침수 예방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지 여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제 저류 시설이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비가 왔을 적에 물을 한 군데 집수를 했다가 비가 다 오고 난 뒤에 펌핑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일 저루지 저 밑에 레벨이 제일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선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이 지역에 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용역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용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예.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저류 시설을 해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 예산을 받을 적에 저루 시설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들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전문가 분들이 저희들 현장에 와서 여기는 저루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인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게 됐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사업이 이제 그 용역도 주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 내용에 대해 사업 양이나 규모, 시설, 예. 그다음에 저류 용량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예, 설명 그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업비는 총 122억 부분이었습니다. 즉 도급액, 간급액 부분만 구분을 하는 게 122억이었고, 그다음에 그 설계비가 6.4억 정도 되고 감리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비가 60억 정도 돼서 총 204억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던 부분이고, 사업량으로서는 우수 저류시설 약 2만 5천 톤, 예. 구획으로 보면은 54m, 폭이 54m, 길이가 102m에 높이가 6.6m에 되는 사각형 콘크리트 박스 박스죠. 구조물이라 예. 보시면 되겠고, 펌프장 일식에 유입수로 101m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는 얼마씩 들어갔죠? 국비가 98억, 도비가 예. 20억, 시비가 86억 해서 총 아, 204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도 86억이 들어갔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리, 그다음에 시공, 예. 뭐 세 군데를 했는데 이 세 업체들은 선정할 때는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저희들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했던 예. 부분입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업체들은 그 저류 시설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우리가 입찰 공모할 적에 예. 구조물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그 경험이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건에 부합됐기 때문에 그게 입찰 이제 업체가 부합적으로 뭐 예. 이런 업체들이 뭐 입찰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업체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사전 이제 집안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이 업체들에게 이제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 시에서는 과업 지시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과업 지시서를 이분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작업에 임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그게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고 예. 그다음에 감리가 선정이 되면은 예. 감리나 업체가 착공 전에 예. 설계 도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변경 요인이라든지 설계의 잘잘못의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검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 설계 사무실에다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어서 거기에 대한 예. 답을 정해서 그러고 나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착공은 언제쯤 시작했을까요? 착공은 20년도 12월 23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착공하셨을 때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처음에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질 검사거든. 지질 검사. 그죠? 이 그거는 집안이나 지질이 저리 수설에 이제 적합한지 이런 거를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지질 조사는 실제 착공 전에 그렇죠. 물론 설계 단계에서 물론 예. 지질 조사를 그때는 뭐 했습니다. 별 예.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게 뭐 지질에 뭐 저리저리 설치해야 할 때 뭐 큰 애로사항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인지한 게 없었는가요? 예, 그거는 이제 지질 조사를 저희들 예. 한 게 시추공사를 내공을 통해서 했고 예, 시추는 어떤 걸 했을까요? 시출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그 보링 그 시출을 드릴링 한 걸로 해가지고 알고 파는 있습니다. 거죠. 예, 예, 예. 네 군데 하셨고 그죠? 예.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게 결과를 어차피 그 추정선을 보지는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예. 실제적으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구조물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설계를 할 적에 뭐 독립 기초를 할 거냐, 그 바일 기초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선택을 하게 됐고, 참고 자료로 예, 썼겠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설계를 한 게 실제적으로 사각형 구조 박스에 지하 앙카가 없는 어떤 바일이 없는 독립 기초로서 어찌 보면 학대 기초로서 이렇게 전개된 거죠. 예.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 파일이 없고 독립구조로 했다는 게 이게 결국에 이게 나중에 부상이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맞지 실제적으로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상 그걸 앵커가 있었던 부분들도 밑에 있고, 한번 달아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방검사 설계 검토, 뭐 구조나 설계 터파기 뭐 이게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하고 이제 뭐 공사를 시공했으면 시공업체에서는 이제 도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슬라브로 치고 시멘트 갖다 붓고 공구를 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볼 게 많더라고요. 예. 시멘트도 배합, 타설, 슬럼프 테스트, 운반에서 보통 이제 그 레미콘 회사에서 이제 그 시멘트를 운반하면 1시간 이내 타설하는 이런 규정도 있어요. 아시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1시간 안에 안 하면 이게 이 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 안에 부어야 이게 접착이 잘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 공사 이 가업 지시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돼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도 이 업체들은 그게 맞춰서 절차서에 맞춰서 일을 잘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책임 감리를 줬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감리 중에서도 부분 감리가 있고 책임 감리가 있는데 저희들 이 공사에 대한 거는 책임 감리를 줬습니다. 그럼 그 제시에 모든 정권을 예. 감리사를 줬고 감리사는 실제적으로 우리 레미콘 타설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적으로 타설 양의
하루 일정 양에 따라서 슬럼프나 압축 강도 시험을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 네. 강도 테스트 부분에 대한 결과치도 예. 남겨놓게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보면 이제 지질 이제 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예. 뭐 서류는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돼 있고 또 여기 나머지 부분에 구조 설계도 보니까 저도 설계를 조금 이제 예전에 뭐 삼성 있을 때나 대우 있을 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뭐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나머지 뭐 시공하는 탓을 하는 방법도 보니까 A면 단면 B면 C면 해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뭐 지진에 대한 그런 그 보강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부에 보니까 아주 그 서류는 아주 완벽하게 잘 돼 있는데 결과가 이제 저런 식으로 나와서 조금 이제 다들 이제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공 공사에 진행될 때 문제점은 보고받은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1단계 준공 부분이 8월 30일 날 준공을 했었습니다. 예. 8월 30일 준공이 콘크리트 구조물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상부 슬라브까지를 다 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 준공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발생된 게 9월 6일 날 예. 태풍 힘난로가 옴으로 인해 갖고 발생이 됐고 그 전까지는 뭐 평온하게 사업 공정이 추진이 됐고 잘 진행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1차 준공을 이제 8월 30일 날 하셨는데 준공 1차 준공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모니터링 한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외관에 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걸 뭐 속된 말로 파이널 뭐 세미 파이널을 하는데 그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큰 뭐 문제점 이런 거 발견되지 예, 않았습니까? 일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태풍 힘남로 9월 6일 날 태풍 힘남로 갈 때 그때 비가 얼마 전 그 뭐 안에 그 저루지 안에 물이 얼마 전 찼을까요? 저루조 안에 저루조 깊이가 높이가 6.6m라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2m 정도 물이 찼었습니다. 2m예요. 예. 근데 이제 2m 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물포기 하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예. 예. 이게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예. 9월 8일부터 9월 13일 사이가 예. 저희들이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 기간 때 물포기 작업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물포기 한 게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뭐 공사 진행 상의 문제점 보니까 그 답변도 보니까 설계할 때 앵커를 삭제했다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부력 앵커 삭제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저류 시설은 이 부상되는 게 아주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설계하실 때 그 정도 뭐 다들 설계 뭐 저보다 잘 알겠지만 앵커나 이 잡아주는 무슨 뭐 이런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그걸 없이 이제 물이 차다 보니까 물을 빼니까 이제 지하수는 밑에 차고 하니까 이게 걸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 앵커를 삭제를 했는지 참 이거 참 이게 의문이 갑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그 설계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앵커 설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게 저희들 올라가면은 전문가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문가 심의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앵커를 설치하는 방법과 앵커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에 성토로서 복토로서 이걸 하중을 그러니까 잡아주는 무게를 누르겠다 이 말이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현장에서는 사토 처리 부분이 좀 양이 많았었습니다. 아, 예, 그 사토가 뭐냐면은 텃밭기를 하고 예, 이게 거제시 인근에 갖다 부을 데가 없으니까 당초 설계가 창은 어디에 갖다 놓게끔 설계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사토 처리비가 많죠. 많이 드는 거, 많이 드는 거. 많으니까 그 부상 앵커를 빼고 사토를 그 현장에다가 복토를 함으로써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예. 게 그분의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앵커를 빼고 사토 처리를 창원에 가지 않고 저희들 그 현장에다가 복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중간에 문제가 좀 됐던 게 뭐냐면은 태풍이 복토가 다 되고 난 뒤에 왔으면 태풍이 다행인데 왔으면 다행인데 구준에 와버리니까 그 문제가 중간에 되고 시공 과정에 예, 아까 8월 30일 날쯤 1차 준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준공이 뭐냐면 상부수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 기간이 있고 난 뒤에 양생이 되고 난 뒤에
콘크리트는 시그마 28이거든요. 그럼 28일 정도가 지나가야 근데 최대의 강도가 나오기 보통 때문에 보면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예.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는 28일 이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그마 28이기 때문에 28일이 지나야 최대 강도가 제 예, 강도가 예,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 28일 지나고 난 뒤에 복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그 하기 과정에 태풍이 오다 보니까 이게 부상이 부르기 복토를 떴던 뭐한 거죠. 이런 뭐해서 그래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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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이번에 저도 뭐 콘크리트에서 시멘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보통 건물이 아래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광주 저기 작년엔가 그 광주 아파트가 무너진 게 왜 무너졌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겁니다. 콘크리트는 이제 타설을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 붓고 7일 정도 지나면 보통 사전 테스트를 한번 하거든요. 강도 테스트를. 예.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하면 그때 값이 어느 정도 나오면 아 28일 한 1주 2주 더 지나면 28일 됐을 때는 이게 강도가 나온다는 계산하고 거푸집을 떼냅니다. 떼놓고 그 빨리 이제 사야 되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28일 지나도 값이 안 나와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는 뭐 광주 같은 경우는 겨울이라 또 이게 뭐 건조도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부상은 한 몇 미터 얼마 정도 떴을까요? 높이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받아갖고 기억을 못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4, 50cm 정도라고 4, 50. 정확한 거는 제가 뭐 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원래 이제 저르죠 하려 하면 땅 분석해서 사실 할 게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땅도 보니까 투성이라는 이런 그것도 있더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흙이 뭐 물이 그 흙 속으로 진입하는 그런 흙이 뭐 그런 게 따로 또 있는 값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거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4, 50cm 부상하면서 이제 물이 차 있다가 물이 빼고 난 뒤에 깔아 앉으면서 이게 똑같이 앉았으면 아마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이제 이렇게 뭐 우리 경상도 말로 찐따가 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무거워지고 한쪽이 가벼워지니까 이게 비틀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보도 보니까 거의 지금 하부 쪽에 시멘트가 다 깨졌어요. 예, 제가 맞습니다. 이제 그 우리 정책지원관 둘이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그 원상 복구됐을 때 부동 치마로 인해 가지고 균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균열이 그 길이는 한 대충 얼마 정도 나온지 한번 재보셨습니까? 균열은 지금 사각 박스에 뭐 위원님들도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 네. 위원님들 다 현장에 보셨지 예, 않습니까? 예. 바닥 헌치 위에 약 바닥에서 1m 부분에 대한 거 예. 사각으로 전체가 다 예, 그 거리기 저기 다 있는 참고 자료 한 7번 한번 떼어줘 보시겠습니까? 7번. 예, 저게 예, 저렇게 예, 지금 상황이 저래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앉아 있는 저 부분에 헌치 위에 예. 해갖고 사각형으로 지금 거리기 다 가가 거의 있는 다 지금 뺑 돌아가면서 지금 전체가 다 가가 있는 그쵸. 상황입니다. 예. 저거는 뭐 지금 뭐 거리 폭하고 길이 폭 54m, 길이 106m, 104m인데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열심히 일하고 참 잘 하셔가지고 한 순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진짜 이게 진짜 뭐 가보니까 이제 좀 속된 말로 기가 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부동 치마가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진남로 때 비가 저렇게 많이 내리고 해서 미리 이게 좀 비상 매뉴얼 이런 게 있었으면 참 그 대응이라도 했을 때 비상 매뉴얼 이런 거는 따로 정해지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어저께도 위원님 그 우리 경제산업국에 예. 그 정인으로서 예. 3사가 다 예, 왔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그 어저께 우리 참고인 세 위원님들이 분. 예, 전부 질문을 다 하셨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던 부분들이 예. 실제적으로 3사가 다 자기 잘못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감리는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어저께도 뭐 이야기 유튜브도 지금 나와 있겠지만은 평균 GL 부분에 마이너스 0.39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노트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물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감리사고 예. 설계사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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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면은 맞습니다. 예.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고 시공사는 감리를 통해서 뭐 시공을 하면서 감리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예. 하면서 이게 즉 말해서 사건은 발생이 됐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지금 없다 없죠. 아직은. 예. 그래서 이게 소송을 통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CS도 이제 대한토목협회에다가 이제 구조 진단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진단한 그 내용인 뭐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단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보고서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설계도 좀 미스가 있다. 아, 그리고 예, 설계도 미스가 있고 감리도 미스가 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기들이 상반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네. 토목학계에서는 다 어느 정도씩 다 미스는 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따져진다면은 네. 누구는 빠져나가고 누구는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게 뭐 토목학계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원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래 가지고 이제 여기 내용을 적어놨는데 보면은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 부실입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뭐 국장도 계시지만 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이런 노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건은 뭐 일어나가지고 지금 상황은 저래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새 업체하고 시하고 대책회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회의 세 차례 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대책회는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3차에 걸쳐서 했던 부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부상이 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이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감사가 했을 적에 일단은 전문 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의뢰를 하자라는 예. 게 첫 번째 해서 예. 1억 2,200 정도의 용역비를 들어서 예. 대한토목학회 불경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2차 협의를 했을 적에 지금 저희들이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은 제2의 또 우수기가 오고 예, 예. 태풍이 오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주장이었고 예. 그러면 응급복구라도 임시라도 쓸 수 있게끔 응급복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2차 협의 때는 3사가 협약까지 맺었던 협약서를 썼던 사항입니다. 네. 썼던 부분이 뭐냐면은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거를 시공하자. 돈은 들었어. 그리고 돈은 누가 들었냐? 시공사에서 먼저 돈을 들이고 우리가 대한상사 중재원이 되든지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지급을 하도록 한다라고 확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3차 합의를 3차 회의를 하기 전에 설계 사무실에서 통보가 하나 옵니다. 오는 게 이제 예.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검토를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본 바 이 구조물에 대한 것들은 보수 보강보다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예. 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게 하고 나도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공문이 왔어. 그래서 이게 이제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를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시공사나 감리사 쪽에는 그래도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3사가 의견이 달려서 저희들은 지금 조치를 해놓은 게 설계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니까 할 수 있다는 감리사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대한토목학회의 의견을 받아라. 의견을 받아서 대한토목학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응급복구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3사가 다시 앉아서 거제시하고 앉아서 의논을 하자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대한상사 중재원하고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법률 변호사를 함께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문을 구하니까 대한상사 중재원에서도 뭐라 하냐면은 현장이 존치를 해야 나중에 재판부가 부러지면은 예. 현장이 왔을 적에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는 이야기와 우리 변호사 쪽의 자문단을 통해서도 현장은 존치하는 게 낫다. 라는 부분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판단이 좀 달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냐? 이게 소송을 통해서 판결부가 현장을 오고 가고 난 뒤까지는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의견이 있어서 근데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장마철이 곧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고양천에 있는 하상 정비, 예. 그리고 불배기, 그다음에 하수 간거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갖다가 지금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재고 지금 태풍이 오든 집중호우가 오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거 물을 받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뭐 여태까지 그거 물론 뭐 시민들이 좀 불편하겠지만은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태풍이 원래는 태풍이 또 많이 올 거라 하고 지금 날씨도 더 더울 거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또 뭐 작년에 흰남노보다 더 큰 태풍이 만약에 오면은 사실 또 물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그 1차 준공을 해가지고 뭐 이래 했는데 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 예. 그러면 이제 거제시에서는 뭐 대안이 뭐 따로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수차례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시장도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제2의 제3의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만일에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사를 이 부분에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생긴다면은 분명히 거제시는 당신들 부상금 청구를 다시 할 것이다. 그 건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들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이걸 결과를 보고자 하는데 소송도 뭐 짧게는 3년, 5년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압류 부분에 대한 거 3사의 가압류 이게 소송이 되면은 진행이 되면은 가압류가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가압류부터 해놓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조치를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가압류도 가압류지만 그 피해를 시민들이 봐야 하니까 이게 참 걱정이 이에 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뭐 단단히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올 여름 왜 날지 지스프 회전지구 주민들은 또 뭐 비만 오면 뭐 가슴 철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3사가 또 거제시와 잘 협의를 하셔서 근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전체 보수를 하든 뭐 어떻게 보수를 하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뭐 여름에 와가지고 진짜 물난리 한번 나버리면 진짜 다들 지금 뭐 뒤통수 맞습니다. 이게 물보다 뻔한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거제 시민을 위해서 이거 국비 도비 받아서 이거 집이 넣어가지고 86이라는 돈을 시에서 부담해가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과는 이런 결과를 얻어서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이 하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모두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발빠르게 좀 추진하셔서 빨리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하면 이상한데 뭐 뜯어내가지고 다시 이제 뭐 시공을 하시든 이게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참고인 3분이 오셔가지고 다들 그 의견을 뭐 개진하시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좀 잘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래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예, 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뭐 이게 담당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 죄송한 말씀 드린다는 게 우선 순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책임 감리를 주고 벌어진 일이지만은 그래도 모든 책임은 소관 부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분서주 하시는 박종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던 회전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 사업은
유감스럽게도 관리 부실 전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업들이 이렇게 참 주묵구구식으로 집행되고 혈세를 낭비한 행정이 안일함과 무능함, 시민의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늘어났음에도 보수 보강 복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 또한 2년이 늘어나고 재시공과 준공일이 알 수 없는 등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면 우수 조리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예산이 절감되며 태풍이나 토사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고 재시공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모델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하고 시민의 신뢰를 잃게 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 문책을 하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동수 의원이 보충 질의 신청했는데 양태석 의원 동의하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 어느 분한테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예, 최성환 국장님께. 예, 최성환 국장님 발언 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예, 국장님. 예. 국장님 그 답변을 들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는 방향을 잡기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응급 복구인지 전면 재시공인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간다든지 그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일단 소송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재시공을 할 거냐, 네. 전부 다 뜯어내고 재시공을 해야 될 거냐, 그러는 보강을 해야 될 거냐 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대한토목학회에서도 자료가 온 게 보강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아직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질 않았고 그렇죠. 그것도 의회 지금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그러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예측을 해보면 예. 이 사태가 해결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소송으로 갔을 적에 네. 3년에서 5년 이야기도 들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대한상사 중재원을 고집했던 부분들이 3사가 중재만 된다면은 이게 1년 이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중재 협의를 통해서 간다면은 이거는 법원 판결과 같은 예.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 가지고 중재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설계 사무실에서 중재원 가는 거를 불가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소송을 가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그러면 가는 소송으로 상황이 가게 되면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에서 5년 제가 이야기 들었을 그렇게 예측을 때는 할 그런 수가 것 같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3년에서 5년 동안 저 상태로 그냥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면은 예. 저희들도 또 다시 한번 시험과 언론을 좀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런 방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거제시가 먼저 선투입을 하고 부상금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갈 것이냐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시행과 업무 협의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소송이 진행시키면서 가압류를 걸어놓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갈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임시 판단을 임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조치를 해서 응급 저거를- 조치는 지금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놓고 예,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예. 우리 시가 우선 응급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아까 그 말씀 아까 아닌가요? 뭐 재시공 부분에 대한 것을 네. 거제시가 선투입을 하고 예,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음, 선투입하고 음, 그 소송 결과를 통해서 청구를 돈을 받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안 됐습니다만 협의도 안 됐고 그래서 소송과 거기 그 정리가 되고 향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시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 걱정되는 거는 침수 피해입니다. 아까 맞습니다. 말씀 들으니 예. 어떤 침수 피해를 우려해서 있는 기조 시설이라도 좀 관리를 해서 점검을 해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음. 예. 만약에 지금 침수 피해가 발생된다면 예. 지역 주민들의 그 원성, 그다음에 지금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묻어놨지 않습니까? 예. 200억을 지금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에 지금 화살이 돌아올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까 선조치로 교황 소하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 하수구가 막힌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정리를 좀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침수가 안 생긴다는 100%안 생긴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장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은 3, 4함께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거기입니다. 제3의 피해가 생긴다면은 예. 거제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것들도 같이 몰아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저로서 한 가지 뭐 제안을 드린다면 일단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 임시 응급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저류지에 내려오는 물이 대동마을 쪽에서 거의 내려옵니다. 예. 그 위에 대 저수지가 있거든요. 예. 예, 소류주입니다. 음. 그게 이제 농업용을 했는데 밑에 지금 지체포는 거의 농사를 짓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예. 뭐 물을 일부 하는데 그 저수지를 준설을 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든지 해서는 그 저수지 물을 빼어놨다가 그거를 임시 저류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때 예, 검토해보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관계하시고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 건설 감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리단 역할이 뭡니까? 또 그 역할과 그다음에 그 운영 비용은 어디서 주죠? 감리단의 역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책임 감리가 있고 부분 감리가 있습니다. 부분 감리는 어떤 공종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해주는 부분이고 전면 책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 때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비용은 네. 저희들이 내나 공사비 산정하듯이 감리비가 산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산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서 안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사항입니다. 되는 거 우리 뭐 예. 우리들 시민들 세금으로 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예 국장님께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의장님 시장님께 한번 예, 최성환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시장님 나오라 그기 전에 먼저 나오셨네요. 시장님. 예, 시장님. 예, 시장 박종입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해진 우수 저류조도 지금 감리를 두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막 공사를 마친 건축 공사 또는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공사, 그다음에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리단을 두고 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 같은 해진 우수 저류조도 감리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주 거제 가정행복지원센터에도 감리단이 있었습니다. 감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가정행복지원센터도 막 이제 준공을 하고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거기도 지금 누수가 발생되어서 부실 시공이 의심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한 게 가정행복지원센터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얼마 전에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게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짓고 있죠. 그다음에 시립장소부 도서관, 그다음에 거제시 어린이 교통공원 얼마 전에 이게 공사를 마쳤습니까? 아직 안 안 했죠? 마쳤습니다. 능포도 나장어업인 쉼터공사, 로컬푸드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반려동물 지원센터, 각종 공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진 누수 조리조 이 사태와 또 그다음에 아주 가정행복지원센터의 누수 현상 이런 놓고 보면 과연 감리단이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발주한 각종 공사에 일제 점검을 해서 부실 공사의 어떤 차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이 상태는 누구의 책임인지 확실하게 한 짚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김동수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최승환 국장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해전지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지만 저는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와 동시에 부정당 업체로 이 세 개 업체를 감리, 설계, 시공업체를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6개월 동안은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우리 현대산업개발 차직간로 사건을 아마 언론 지상에서 다 알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똑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핸디캡입니다. 이게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관리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감리 부분, 그다음에 시공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 불법 하도급은 없는가,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불법 하도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제가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특히 해양 쪽에 있는 방파제라든가 그다음에 저반 시설 전체적인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은 더더욱 특히 제대로 된 시공사가 제대로 된 하청업체를 가지고 제대로 된 감리와 설계를 했는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보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많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감리 회사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예,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 회사가 여러 군데 통합 감리를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했을 때, 또 그다음에 그 회사들이 무슨 문제를 야기하고도 다시 입찰을 우리 거제시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감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도 좀 뭔가 제재 방법들을 논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고, 우리 거제시에 공사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 설계하는 회사들은 이제는 정말 우리 거제시 행정은 다른 시하고는 틀리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여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우리 안전국장님하고 우리 각 실가의 소관 부서 전체하고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펜남을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또 의지가 또 확고하시고, 또 시장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또 전문 분야 아닙니까? 건설, 건축이. 이 기회에 우리 거제시에서
그것이 짓고 있는 공공 건축물, 시설물 부실 공사 없도록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 계기를 삼아서. 그래서 어떤 우리 세금으로 지은 건축물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농간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임종수 의원님 예, 시간 초과됐습니다. 간단하게 예, 마지막 하겠습니다. 특히 저 해진 우수 재료조가 이런 체육공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저로서는 시민들한테 아주 진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태에 진짜 한번 이 기회에 아주 반성 있게 한번 성찰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이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님한테 하나 부탁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부서장이 많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요 부서장님들이 많이 참석 안 된 것 같은데 내일은 출장이나 특별한 사항 없이면 다 참석하도록 그래 시장님 동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기획하겠습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